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해임 논란을 백악관이 진화하고 또 미국의 연말 소비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미증시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개인과 외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2028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특히나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부각됐고요. 어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이 남북 경제협력에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북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다만 배당락 적용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가 부각됐는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면세점주 등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민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글로벌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오늘장이 물론 전일 미국 증시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이 훈풍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좀 하락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일단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라 사실 배당락에 맞아서 또 주식 배당이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루였고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 또 수급으로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장막판에 배당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수가 장막판에 매수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 배당주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배당주를 전부 다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그만큼 매도가 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전일장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명부를 회피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제와 오늘장이 상반된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훈풍을 맞아서 갭상승을 했지만 좀 하락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장막판에 들면서 이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됐다라는 건데 지금 5,7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온 거는 사실 글로벌 시장이 훈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백악관에서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구매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막판에 하락세가 더 거세졌었고 중국 증시 역시도 지금 장막판에 하락으로 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막연하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고 정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겠다라고 막연한 낙관론을 갖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보시고 앞으로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 장세인 만큼 냉철하게 조금 단기로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산업홀딩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워 나가면서 오늘 1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종관이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일단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고 또 우리산업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수소 관련된 종목이자 또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찌됐건 간에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못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수급이 워낙
거래 대금도 적은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소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라고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막연하게 수소 관련주다, 뭐 정말 무슨 테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산업홀딩스가 지난 12월 19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 측에서 수소에 대한 앞으로 지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슈로 인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아직 안 되는 종목이고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닌 만큼 이슈로 인한 이제 급등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굳이 쫓겨 다니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이 나온다. 정확하게 이제 좀 단기 이평선이나 뭐 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 역시 좀 앞전에 대한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이제 또 지지받으면서 이 도지형 캔들, 아래 꼬리를 만드는 도지형 캔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N자형 패턴으로의 급등이 나온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만 딱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참 이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을 만들고 원칙적으로 급등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좀 더 투자의 확률을 높여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자형 눌림 패턴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YJM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 삼성전자의 VR 기술을 신차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VR 기술의 공급사이자 또 콘텐츠 공급사인 이 종목이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종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 VR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VR 관련된 산업이 시장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뭐 과거에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VR에 대한 이슈가 핫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VR 게임을 만드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VR 관련해 가지고 64프레임 이상의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도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VR 산업이 그동안 시장에 반영을 받지 못했었는데 마침 말씀드린 내용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YJM 게임즈가 북미와 북유럽의 이 VR 업체들에다가 콘텐츠 제공을 한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미리 선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관 내부자도 아니고 또 이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닌 만큼 사실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미리 선침해서 매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정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지난 12월 21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추세 하락과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으나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계속적인 신저가를 그렸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그 누구라도 쉽게 매수를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갖고 있는 분들도 역시 추가 매수를 잡기는 쉽지가 않았을 건데 마침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이죠. 24일 날 이슈로 인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중국 내에서 판호 재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20선을 돌파되면서 다시 추세가 역전됐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역배열 상태였지만 단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추세가 역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하는 캔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60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텐데 이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20선,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 평선을 돌파해서 갔기 때문에 이 20선을 지지받는다라면 재차 상승에 대한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다음 날 음봉으로 정확하게 20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눌림목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는 이런 매매 방식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포비스트 NC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썼습니다. 종간이 어떤 이유로 상한가 썼을까요? 네, 사실 해당 기업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박스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가장 지금 뉴스에서 많이 떠도는 내용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뭐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또한 최근에 점차 또 정치권에 대한 활동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누구 관련주다 하면서 갑자기 시세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 누구 관련주다 이유를 붙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치 테마주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관련 인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서 나왔죠. 유시민 의원이 자기 관련된 테마주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부 다 사기다.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직접 본인이 밝힌 만큼 해당 종목들이 뭐 직접적으로 누구 관련주라고 보실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자, 포비스트 NC 역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시가총액이 5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총이 크지 않다란 말은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정말 수출이라든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시가총액이 이 정도가 아니라 뭐 3천억, 4천억, 뭐 1조, 2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총이 5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뉴스나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반짝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정치 테마주, 소위 말해서 누구 관련주다 그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서 제가 우리산업홀딩스를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저항대 맞고 밀렸다가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N자형 패턴을 자,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인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관련주다라고 이런 이유를 붙이기보다는 정확하게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기술적 대응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런 종목들도 단기로 수익을 챙겨가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확실한 이유도 아닌데 너무나 이제 무책임한 이런 좀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매매 원칙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새 종목 들여다봤고요. 이러한 이슈를 미리 알고 선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목요일 강의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이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사실 어제 또 미국 증시가 5% 이상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장이 정말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산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방향과 또 내년 상반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정말 2018년, 당장 내일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1년이 참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치게 힘든 장세가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장세였는데 매매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던 장세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역시 지수가 아직까지도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1월 달부터 1월 고점 대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밖에 나오지 않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지난 10월 달까지는 시장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1년 내내 빠졌는데 과연 이제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2018년이 어쨌든 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참 힘든 장세였는데 어떻게 2019년에는 그래도 좀 돈 벌 수 있게 수익 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보시면서 올해는 부진했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 10월 달부터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난 10월 달까지는 지속적인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지난 10월 달까지 상승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갑자기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외신과 언론에서 미국이 드디어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약세장을 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항상 시크릿 노트 첫 화면이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지금 상당히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첫 화면을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거의 8거래일 정도 계속적인 음봉만 나오다가 어제 저녁은 생각보다 큰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하락폭을 3거래일의 하락폭을 단 하루 만에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어떻게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지수도 그렇고 전부 다 5%대의 강세가 나올 수가 있었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이 이만큼 올라온 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쎄요, 2009년 11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달. 2009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08년 때는 글로벌 위기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2009년 때 드디어 지수가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9년 그때 당시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정도 상승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상승률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2018년이라는 시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반등 역시 셌던 것도 맞습니다.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5%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악재가 전부 다 끝나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요. 하지만 그동안 지수를 뺀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왜 떨어졌죠? 미국이 지난 10월 달까지 올라갔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것과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부담감이 되어가고 역시 국제유가가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제유가를 통제하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둔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트럼프 백악관과 의회 간에 의견 마찰이 벌어지고 있죠. 국경장벽 예산안에 대한 충돌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난 22일부터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 부서가 지금 일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여러 부처의 업무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어제 갑자기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식을 살 기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내세웠고 연준 의장인 파월을 사임시켜야 된다. 내지는 재무장관인 문우신조차도 경질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파월하고 문우신 장관에 대해서 100% 신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100% 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안정시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사실 지수가 올라갔을까요? 물론 최근에 악재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뭔가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악재를 해소시켜주는 말이 나오면서 5%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미증시의 급반등이 국내 증시에 과연 호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화면을 보면 사실 함정이 있죠. 미국의 월가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전혀 모른다. 실제로 2016년 당시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부동산으로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재벌이었고 그 돈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하면서 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주식 투자 권유를 하는 거는 이건 투자자들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경기 지표에 대해서 둔화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장이 5%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미증시는 5% 올라갔지만 그거를 반영하는 흐름이 오늘 중국에서도 나오지 않았고요. 유럽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잠깐 반짝 상승한 거에서 그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미국 선물지수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과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포를 갖지 마십시오. 공포를 갖지 마시고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정말 이 시크릿 노트에 출연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한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난번에는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 미증시가 5%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겠지라고 낙관론을 갖고 있다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게 되고 여러분들 또다시 투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배당락이 있었지만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1.7% 정도 상승 출발이 됐으나 오히려 거기에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1.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전혀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무엇 하나 악재가 사실 해결된 것도 없고 호재가 들어오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증시가 올라갔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겠지. 내년은 시장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겠지. 2019년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데 내년에는 주식시장 더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지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그려나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건데 오늘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오늘 바로 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셧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트럼프의 이 주식을 살 때다라는 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연말 소비가 최근 6년 대비해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 지표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 한번 IMF 시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2008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아끼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소비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말은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상황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6년 내에 미국 연말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말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 미국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소비 확대, 미국의 소비 증가가 미국만의 호재는 아닙니다. 왜요? 당연히 미국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그 나라에 수출을 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설명드리지만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80%가 수출입니다. 어디에 수출합니까? 주요 미국, 중국 이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아진다.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역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확대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11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가 분명히 11월 초에는 여러분들에게 소비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아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시켜드렸던 기업이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수출이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OEM 방식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업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11월 초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가장 소비를 하는 물품 관련된 종목을 보시라고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소비 품목이 높은 게 화장품인데, 미국인들은 반대로 의류 관련해가지고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의류 관련된 기업인데요. 바로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의류 관련해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오늘 저런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 상승률이 6%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당시에도 제가 강의해드리고 이 종목이 20%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고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미국의 소비가 확인이 되니까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런 식으로 눌림과 상승 반복하다 보면 점차 추세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년 초까지도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선진 국가들의 소비가 실제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도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강의해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세실업 반드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꼭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2019년 주식시장 그래도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이 그래도 이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할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짧게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이란 나라는 보통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중전회도 있고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있고 뭐 양회도 있고 정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보통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올해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를 토대로 내년 경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2018년 동안의 한 해를 뒤돌아 본 다음에 2019년에는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겠다. 어떻게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올라가면서 국내 지수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나왔던 게 무슨 정책이 나왔느냐? 자, 첫 번째는 대규모 감세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내수시장 확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서 나왔고 네 번째는 대외 대방 확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2019년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2019년 1월 달 저는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이번 연말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은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는 지난번에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과대 낙폭된 종목들 속에서 고PER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경기 부양 정책에 맞춰서 이 정책 변화에 맞춰 수혜를 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이 소비 증가가 됐습니다.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연말 소비가 붐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에 맞는 또 수혜주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1월 달에서 2월 달 시장이 정말 지난 3개월 동안 힘들었던 투자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1순위로 봐야 되는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아까 2번에 중국 정책 변화에 대해서 맞추라고 했고요. 3번에는 연말 소비에 대한 소비주를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세웠고 내수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수혜주들이 바로 조선, 건설, 기계가 되고요. 내수 시장 확대는 당연히 가전제품, 화장품 등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업종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잘 보시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섹터들입니다. 조선주는 제가 2019년 가장 베스트 유망 섹터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강의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전히 조선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서 내수시장 확대로 인해서 소비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2018년 국내 면세점들 사상 최대 매출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강의를 제가 해드렸죠,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중국인들에 대한 방문이 정말 적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사드 피해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달과 2월 달까지는 중국인들이 방문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방문 숫자가 점차 늘고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의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중국이 무슨 발표를 했다고요? 재정 발표를 했고 내수시장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중국인들이 소비가 증가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호텔신라라는 기업이 오늘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이 지난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 파동이 다시 저점에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 더 강력하게 흐름이 진행된다라면 이 추세가 상승이 완전히 좀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주를 보시면서 그 밑에 어떠한 기업들도 있는지, 어떠한 기업들이 또 투자 포인트가 매력적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당연히 저한테 오셔서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호텔신라의 수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의 연기금에 대한 수급과 더구나 기관들의 꾸준한 누적 매수가 있었다는 것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들,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에 대장주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밑에 있는 후속주들도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다음 기업은
DY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무슨 기업이죠, 여러분들? 건설기계 업종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잘 보셔야 될 건 지난 10월 달까지는 역배열 상태에서 추세 하락만 나오다가 11월 달 말부터 12월 달까지 흐름을 잘 보시면 조용조용히 6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60선을 하나하나 돌파를 했고 점차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Y파워는 바로 대표적인 건설기계, 굴삭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프라 투자 확대고요. 역시 중국 역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 시장에 대한 가파른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인도 법인까지 지금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 만큼 이러한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2019년에 비전이 좀 밝은 기업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런 대표적인 섹터 대장주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섹터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으로 참고를 하셔도 되지만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답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대장주들 상승에 당연히 그 뒤를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정말 1월 달, 2월 달에는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방금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린 만큼 중국 정부 정책에 맞고 역시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들을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정말 지난 3개월 동안이 시장이 별로였다면 1월 달과 2월 달에는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기회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 1월 우리 시장이 반등할 때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내년 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공개 제시해 주시나요? 네. 아마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도 지난 11월 달에 한번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뭐 코스맥스라는 기업도 제가 이제 대표주라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코스맥스가 지금까지도 상승률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11월 달 이제 광군제 효과로 인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지난 11월 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상승률이 꽤 솔찬히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좀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지금까지도 사실 지수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못한 반면에 해당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때 당연히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한 번씩 급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지난 코스맥스를 설명드렸을 때 당시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속에서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번씩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종목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정말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의 기회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